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베이스라는 악기는 크게 보면 이렇게 어쿠스틱 베이스, 그다음 일렉 베이스, 신스 베이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어쿠스틱 베이스라는 거는 잘 쓰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콘트라 베이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 베이스. 그다음에 일렉 베이스는 우리 일렉 기타 같이 생긴 건데 이제 네 줄로 된 여기에는 재즈 베이스, 그다음에 프레시전 베이스 가장 많이 이렇게 이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약간 좀 완전 모던한 뭐 스튜디오 베이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쓰는 거는 뭐 스튜디오 안에서 재즈 베이스를 쓸 수도 있고 프레시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좀 모던한 그런 톤을 갖다가 그냥 스튜디오 베이스라고 하고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뭐 저기 뭐 뮤직맨 같은 스타일 이런 종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빼고 그냥 크게 봐가지고 재즈 베이스, 프레시전 베이스, 그냥 모던한 스튜디오 베이스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뭐 세도스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도스키 같은 베이스도 결국에는 재즈 베이스 안에 들어가지만 조금 더 소리가 좀 더 모던하고 좀 더 보편적인 톤에 가깝다. 그 다음에 신스 베이스는 그냥 신스 베이스 안에 그냥 신스 베이스. 그 다음에 뭐 808,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는 동크라는 그런 동크 베이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동크 베이스도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리즈 베이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우선 어쿠스틱 베이스는 콘트라 베이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얘들은 주로 재즈에서 많이 쓰인다. 실제 재즈에서 많이 쓰인다. 재즈에서 대부분 쓰이고 물론 일반적인 팝이나 어쿠스틱 음악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K-팝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선 그 재즈 베이스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이고, 자, 일반적인 그 재즈 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나온 그 케이팝 음악도 들어갑니다. 이거 뭐 음악이라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케이팝에서도 그 콘트라베이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곡은 제가 듣기에 콘트라베이스 하나만 달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스 베이스와 그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여러 개가 그 섞인 소리가 나는데 어쨌든 뭐 재즈 베이스 즉 이 콘트라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재즈에만 쓰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렉 베이스, 이제 재즈 베이스와 프레시전 베이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베이스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재즈 베이스의 소리를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요거 단독으로 들어보면요. 요런 소리가 나고 제가 뭐 드럼하고 대충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프레시전 베이스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프레시전 베이스는 주로 좀 락 음악에 많이 들어갑니다. 락 음악에 많이 들어간다. 자, 프레시전 베이스 소리를 단독으로 들어보면 요런 소리고, 또 요거를 드럼 비트를 넣어보면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전 베이스가 그 많이 그 락 쪽에 많이 쓰인다 그랬는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누구를 검색해 볼까요? 그린데이의 베이시스트 검색해 보면 이 사람은 마이크 던트인데 그렇죠. 이 사람도 보면 프레시전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더의 프레시전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시전 베이스는 저기 락 음악에서 주로 쓰인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락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재즈 베이스 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즈 베이스가 조금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이제 프레시전은 락에서 주로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스튜디오 베이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튜디오 베이스는 좀 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스튜디오 베이스 자, 스튜디오에서 쓴다고 스튜디오 베이스가 아니고 그냥 좀 그 모던한 느낌을 가진 그 베이스를 저는 그냥 스튜디오 베이스라고 지칭했습니다. 모던한 느낌. 요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뭐, 요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런 명칭을 다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알아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 팝 음악을 만드는데, 어떤 악기를 써야 되지? 물론 그 세션맨을 부르면 최고 좋겠지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세션맨 한번 부르면 뭐 수십만 원입니다. 홈 레코딩이나 아마추어로서 또 내가 곡을 만들려고 하는데 매번 또 그 사람들을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상악기가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가상악기를 고르더라도 내가 어떤 베이스 기타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거기 장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악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느낌도 잘 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게 일렉 베이스입니다. 일렉 베이스. 물론 이것 말고 더 다양한 악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큰 카테고리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스 베이스로 넘어가 가지고요. 신스 베이스에는 그냥 일반적인 신스 베이스는 제가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면요. 기본. 재즈 베이스도 아니고 프레시전도 아니고 딱 중립적인 그런 베이스 소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쿠스틱의 느낌도 아니고 완전 또 막 그 너무 신스로 가지 않은 이런 느낌의 그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신스 베이스, 일반적인 베이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가 뭐냐면 이제 808 베이스입니다. 808 베이스부터는 이제 좀 힙합 쪽에 힙합이나 트랩 같은 것들에 그 쓰이는 베이스인데 이 명칭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808 베이스 아주 중요합니다. 808 베이스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 K-팝 같은 데서는 진짜 그 흥행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곡을 한번 들어보면 뭐 너무 많은 노래가 있어서 아까 제가 듣던 건데 뭐 아이브의 XOXG 자,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죠. 이런 이제 그 808 베이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그 킥과 베이스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킥의 성분과 이렇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악기는 제가 지금 켜놓은 악기는 서브랩이라는 건데 제가 808 베이스 쓸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뭐 이거 말고도 그냥 세럼을 쓰셔도 돼요. 세럼 프리셋에 보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브랩을 주로 808 베이스로 활용한다. 뭐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킥 성분과 그 베이스 성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808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그 롤랜드의 무슨 TR-808에 있는 드럼 사운드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제가 TR-808을 실제로 접해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808 베이스라고 한다. 아까 전에 XOXE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808 베이스고요. 요 느낌은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동크 베이스. 자, 동크 베이스라는 거는 좀 어떤 808과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자, 808 베이스가 조금 더 저역을 담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모든 베이스는 이제 저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크 베이스는 조금 더 그 고역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저역 쪽이고 살짝 튀는 느낌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자
잘 모르고 들으면 뭐 비슷비슷한데 조금 중저역으로 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인 리프 같은 것들로 사용이 가능하다. 리프라는 것은 이제 곡의 그 테마죠. 그런 것들로 리프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 우선 동크 베이스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거냐? 자, 동크 베이스를 제가 했는데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808 베이스와 그 외에 신스 베이스를 쓰고 있는데 주력으로 쓰는 게 바로 이거 사이매틱스의 퀘이크입니다. 이 퀘이크 프로그램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동크 베이스에 그냥 적당한 샘플을 제가 하나 프리셋을 가져왔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요런 사운드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 동크 베이스 종류다. 베이스 종류에 보면 여기만 해도 보면 그냥 808이 있고 베이스. 요 베이스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냥 신스 베이스 안에 기본 베이스. 그다음에 동크 베이스, 뭐 신스 리즈 베이스, 서브 베이스. 서브 베이스는 뭐 저역이 더 많은 거를 의미하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리즈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즈 베이스. 자, 리즈 베이스 소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신스 소리. 그렇죠. 이런 종류의 소리를 만들 때 이 리즈 베이스라는 거를 씁니다. 되게 많이 씁니다.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자, 요렇게 이 정도만 알아도 지금 베이스를 다루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일렉 베이스 다시 정리하면 최종 정리를 하면 콘트라 베이스. 사실 잘 쓰이진 않습니다. 어쿠스틱 베이스인데 만약에 콘트라 베이스를 쓸 일이 있다면 아마 재즈나 뭐 락 음악에서는 쓰일 일이 거의 없고요. 뭐 잘 안 쓰입니다. 어쨌든 워낙 그 특이해서. 자, 콘트라 베이스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일렉 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일렉 베이스는 재즈 베이스와 그다음에 프레시전 베이스, 그다음에 모던한 느낌의 아까 전에 제가 명칭은 스튜디오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스튜디오 베이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고 요 세 종류만 알아놔도 되고. 자,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레코딩을 해서 사운드를 빵빵하게 하려면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레이어링을 합니다. 제가 레이어링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이어링을 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까 들려드렸던 리즈 베이스 사운드에서 대부분의 K-팝 음악은 베이스 기타를 하나만 쓰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번 신스 베이스를 기본으로 깔고 신스 베이스를 뭐 볼륨 30% 정도로 깔고 그다음에 808 베이스를 그다음에 위에다가 레이어링 살짝 시킨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 또 다른 808 베이스를 밑바닥에 깐다. 이렇게 보통 최소 2개 이상을 레이어링해서 우리가 듣는 그 대중음악의 베이스 사운드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조합을 또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이 뭔지 알아두시고 내가 만드는 베이스 사운드는 앞으로 무조건 레이어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베이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